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병이지만 사람을 함부로 믿는 것은 더 큰 병이다.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랜 세월 곁에 두었던 사람, 내 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에게서 예상치 못한 배신을 겪어본 적이요. 젊을 때 당하는 배신은 분노가 앞섭니다. 주먹을 불끈 쥐게 되고 어떻게든 되갚아주겠다는 토끼가 솟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겪는 배신은 사뭇 다릅니다. 분노보다 허탈함이, 억울함보다 자괴감이 먼저 찾아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람을 못 보았던가? 그 오랜 세월이 다 무엇이었던가? 내가 바보였던 것인가? 그런 생각이 밤새 잠을 설치게 하고 새벽녘에도 가시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통념이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은 믿어도 된다는 것. 함께한 시간이 곧 신뢰의 증거라는 것. 10년을 알았으면 10년만큼의 믿음이 쌓였을 것이고 20년을 함께했으면 20년의 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야말로 나이 든 이들을 가장 깊이 상처 입히는 함정이 됩니다. 시간은 사람의 본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0년을 알았어도 그 사람의 속내를 모를 수 있고 20년을 함께했어도 이해관계 앞에서 돌변하는 얼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경계를 풀었던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 문을 열어준 셈입니다. 도둑이 담을 넘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정약용은 한양에서 벼슬길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과 교류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스스로를 정약용의 벗이라 칭했고 정약용 역시 그들을 진심으로 신뢰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고 시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신유박해가 닥치고 그가 죄인의 몸이 되어 유배길에 오르자 그 많던 벗들의 얼굴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안부를 묻는 이 없었고 손을 내미는 이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꺼리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약용은 훗날 이 시절을 회상하며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이익을 따라 흐르고 손해를 피해 돌아간다고. 가장 쓰라린 것은 원수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벗이라 불렀던 이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며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많은 술자리와 시외에서 나눈 웃음이, 서로의 앞날을 축복하던 말들이, 평생을 함께하자던 약속들이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그 사람의 허상이었다는 것을. 상대의 진심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를 믿음이라 착각했던 것을. 이 글은 사람을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심으로 가득 찬 삶은 고독하고 메마릅니다. 다만 묻고 싶습니다. 그대들은 믿음과 방심의 경계를 구분하고 계십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열되 눈까지 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그 경계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면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서도 관계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지 정약용의 삶과 깨달음을 따라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믿음은 주는 것이지만 확인은 지키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씨앗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조심해야 하지만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는 마음을 놓아도 된다고. 그래서 낯선 이에게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갖지만 익숙한 이에게는 그 경계를 스스로 거둡니다. 낯선 사람의 말에는 한 번 더 생각하지만 가까운 사람의 말은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 통념을 조용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라고. 그 이유는 심리의 구조에 있습니다. 인간은 익숙함 앞에서 판단력이 둔해집니다. 매일 보는 얼굴, 오래 나눈 대화, 함께한 시간의 무게가 쌓이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를 굳혀버립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문제는 이 확신이 관찰에서 온 것이 아니라 습관에서 온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인상을 반복 재생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을 보면서 지금도 그 사람이 같을 것이라 믿는 것과 같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눈의 게으름이라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눈은 새로운 것에는 예민하지만 익숙한 것에는 둔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의 말투, 표정, 행동에는 촉각을 곤두세우지만 오래된 사람에게는 그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의 변화를 놓칩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음을, 그의 말 속에 계산이 섞이기 시작했음을, 그의 태도에서 진심이 빠져나가고 있음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그 사람은 이미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만 예전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더 깊은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속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강한 나머지 의심의 신호가 와도 스스로 무시해버립니다.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도 설마 그 사람이 라며 그 느낌을 덮어버립니다. 작은 거짓말을 발견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약속을 어겨도 이유가 있겠거니 합니다. 오랜 관계를 지키고 싶은 마음,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 그런 감정들이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상대에게 속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속이는 셈입니다. 상대가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기를 자처한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 시절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오지 않은 벗들을 원망하기 전에 왜 자신은 그들의 본심을 미리 알아보지 못했는가를 먼저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들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좋아해 주기를 바랐던 것임을 알았습니다. 바람과 믿음은 다릅니다. 바람은 내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고 믿음은 상대의 행동을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그 둘을 혼동했기에 실망은 더 깊었고 상처는 더 오래 남았습니다. 상대를 탓하기 전에 자신의 눈을 탓해야 했습니다. 가까울수록 더 자주 눈을 떠야 합니다. 그것은 의심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려는 노력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살피는 것이고 소중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에서 보낸 세월은 18년에 달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수많은 밤을 홀로 보내며 지난 인연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어떤 밤에는 원망이, 어떤 밤에는 그리움이, 또 어떤 밤에는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그중 가장 뼈아픈 기억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양 시절 그의 곁에는 늘 함께하던 벗이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교유한 사이였고 서로의 집안 경조사까지 함께한 깊은 인연이었습니다. 관직에 오를 때 가장 먼저 축하해 주었고 시름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정약용은 그를 형제처럼 여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편에 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신유박해가 터지고 정약용에게 유배형이 내려지자 그 벗은 가장 먼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를 떠나는 날, 이른 새벽 성문 밖에서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배웅하러 나온 사람들 속에 그의 얼굴은 없었습니다. 정약용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 벗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훗날 전해 들은 바로는 그가 정약용과 가까웠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고 다녔다 했습니다. 누군가 정약용의 이름을 꺼내면 그리 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합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도, 함께 시를 짓던 자리에서도 이제는 남남인 것처럼 고개를 저었다 합니다. 정약용은 이 소식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배신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20년 동안 무엇을 보아왔는가 하는 허망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의 어떤 모습을 보았던가? 술자리에서의 호탕한 웃음, 시를 주고받던 풍류, 서로의 출세를 축하하던 기쁜 얼굴. 그것은 모두 해가 비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맑은 날의 얼굴만 보았지 비바람 치는 날의 얼굴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 벗이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궁지에 몰렸을 때 드러난다고. 이익이 같을 때는 누구나 좋은 벗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칭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곤경에 처하고 그 곁에 있는 것이 손해가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심이 보입니다. 정약용 자신도 젊은 시절에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함께 웃고 마시는 것이 우정이라 생각했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믿음이라 착각했습니다.
좋은 시절의 동반자를 평생의 벗으로 오해했습니다. 정약용은 이후로 사람을 볼 때 한 가지를 더 살피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면 득이 되니까 곁에 있는가, 아니면 득이 되지 않아도 곁에 있을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평소의 말이 아니라 고비의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진짜 내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무너질 때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주는 것이지만 확인은 지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가장 쓰라린 방식으로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더욱 무겁습니다. 정약용이 깨달은 것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을 믿되 그 믿음을 방치하지 말라는 것. 믿음은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확인하고 돌보아야 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듯 씨앗을 심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야 하듯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과 다릅니다. 의심은 상대를 불신하는 것이지만 확인은 관계를 지키려는 노력입니다. 의심은 상대를 밀어내지만 확인은 상대와 나 사이의 진실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확인을 게을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새롭기에 상대를 유심히 살핍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잘 맞는지, 믿을 만한지 끊임없이 관찰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도 의미를 두어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그런 주의력이 무뎌집니다. 오래된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확인 없이 믿어버립니다. 그것이 상대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자신의 판단에 대한 과신에 가깝습니다. 과거의 내가 내린 평가를 현재의 내가 그대로 탑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농부가 논에 물을 대고 나서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느냐. 물이 새는지, 잡초가 자라는지, 벼가 잘 자라는지를 계속 살펴야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있다. 심어놓고 잊어버리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한 번 믿음을 주었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상대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지, 나의 신뢰가 여전히 합당한지를 살펴야 한다. 그것이 관계를 오래 지키는 방법이다. 게으른 농부가 풍년을 기대할 수 없듯 확인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 확인이란 상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행동과 말이 일치하는지를 조용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는 말과 어려울 때 보이는 태도가 같은지, 나 앞에서의 모습과 다른 사람 앞에서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은지, 작은 약속들을 지키는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살피는 것입니다. 시험관이 되어 채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고 있는 믿음이 올바른 곳에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헛되이 쓰이고 있지 않은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눈 밝은 농부는 벼의 빛깔만 보아도 물이 부족한지 알고, 귀 밝은 어부는 바람 소리만 들어도 날씨가 변할지 안다. 사람을 오래 곁에 둔 이라면 그 사람의 작은 변화도 알아챌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자세다. 말로는 변함없다 하면서 행동이 달라지면 눈치채야 하고, 웃음은 그대로인데 눈빛이 차가워지면 느껴야 합니다. 믿음은 주는 것이지만 확인은 지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에게 속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줄어들고 남은 관계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렇기에 더욱 살펴야 합니다. 소중하기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관심이야말로 관계를 죽이는 독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하고 은퇴 후에는 전 재산을 자녀들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노후에 걱정 말고 살라는 자녀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내 자식이 나를 속이겠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사이에 무슨 증서가 필요하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나자 자녀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갔고 전화도 점점 줄었습니다. 용돈을 보내오던 것도 어느새 끊겼습니다. 노인이 아플 때 찾아온 것은 자녀가 아니라 이웃이었습니다. 노인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믿은 것은 자녀의 마음이 아니라 피부치라는 이름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이름은 행동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함께했고 서로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섰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함께 사업을 하자는 친구의 말에 한 사람이 목돈을 맡겼습니다. 계약서 같은 것은 쓰지 않았습니다. 40년 우정이 무슨 계약서보다 확실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것 자체가 우정을 모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기울자 그 친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 했고 나중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끝내는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돈도 친구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왜 서류 한 장을 남기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뿐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은 일어납니다. 20년을 함께 일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가정사까지 아는 사이였고 힘들 때면 서로 기대는 동료이자 벗이었습니다. 야근할 때 함께 밤을 새웠고 상사에게 꾸중 들을 때 서로 위로했습니다. 그야말로 직장에서 얻은 형제 같은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승진 자리가 하나 났을 때 그 동료는 자신이 올라가기 위해 상대방을 험담했습니다. 상사에게 가서 그의 과거 실수를 들추었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사람은 무너졌습니다. 20년이 무엇이었나 싶은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이해관계 앞에서는 돌변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피를 나눈 사이라 해서 마음까지 나눈 것은 아니고 오래 알았다 해서 깊이 아는 것은 아니다. 관계의 길이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를 살펴야 한다. 깊이란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 이익이 없어도 곁에 남는 것,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나를 찾아오는 것, 내가 힘이 없어도 내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만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계속하는 사람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이라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맡기지 않는 것, 친구라 해서 증거 없이 큰 돈을 건네지 않는 것, 동료라 해서 나의 약점을 모두 보여주지 않는 것. 이것이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스스로를 지키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은 주는 것이지만 확인은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되 나 자신도 진심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상대를 믿지 않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더 깊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남에게 속기 전에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속는다고. 이 말을 곰곰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은 타인의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바람일 때가 더 많습니다. 상대가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내 바람대로 보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만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외면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인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인간에게는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가족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친구가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 이런 바람이 강할수록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상대가 이미 변했는데도, 경고 신호가 여러 번 왔는데도 그것을 외면합니다. 설마 그 사람이 아직은 괜찮겠지, 내가 예민한 것이겠지, 라며 스스로를 달랩니다. 결국 스스로를 속입니다. 상대의 거짓에 속기 전에 내 바람에 먼저 속는 것입니다. 정약용 역시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을 돌아보며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벗들이 나를 좋아하기를 원했고 그 바람이 너무 컸기에 그들의 진심을 살피지 않았다. 그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 진심인지 술기운에 나온 빈말인지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아첨인지를 구분하지 않았다. 아니, 구분하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외로워지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이다. 결국 나를 속인 것은 그들이 아니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나 자신이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따랐을 뿐이고 그것을 모른 척한 것은 나였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곁에 사람이 줄어들고 새로운 관계를 맺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을 더욱 붙잡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이 눈을 가립니다. 상대의 작은 친절에도 과하게 감격하고 약간의 관심에도 크게 의지합니다.
이 사람마저 떠나면 나는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 기만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남에게 속지 않으려면 먼저 나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믿고 싶어 하는지, 그 믿음이 관찰에서 온 것인지, 바람에서 온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매일 아침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내가 한 말 중에 진심이 아닌 것은 없었는가? 내가 믿고 있는 것 중에 확인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 나의 바람이 나의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을 살피기 전에 나를 살피는 것, 이것이 속지 않는 삶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나에게 정직한 사람만이 남의 거짓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주는 것이지만 확인은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의 마음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사람을 의심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경계하고 아무도 믿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이 말하고자 한 것은 의심이 아니라 분별이었습니다. 의심과 분별은 다릅니다. 의심은 상대를 불신하는 마음에서 나오지만 분별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의심은 관계를 해치지만 분별은 관계를 지킵니다. 의심은 두려움의 산물이지만 분별은 성숙의 결과입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그 뿌리가 전혀 다릅니다. 분별이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상대를 과대평가하지도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과 해주지 않은 것을 균형 있게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보여준 모습과 감춘 모습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면만 보려 하지도 않고 나쁜 면만 찾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함께 봅니다. 이것은 냉소가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선한 면과 약한 면을 함께 가진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분별의 시작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흥분하지 않았고 예전처럼 빨리 친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호의를 보여도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칭찬을 들어도 쉽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냉담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따뜻해졌습니다. 상대에 대한 기대를 줄이니 실망도 줄었고 실망이 줄어드니 원망도 사라졌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받아들이니 작은 호의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잘해주어도 고마웠고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감사했습니다. 분별은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하게 만듭니다. 분별 있는 사람은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단순히 나누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을 흙과 백으로 가르지 않습니다. 대신 이 사람과 나 사이의 적절한 거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신뢰를 보여준 사람에게는 신뢰로 대하고 아직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추되 거리를 유지합니다. 가까이 두어도 될 사람과 조금 떨어져 있어야 할 사람을 구분합니다. 이것이 나이 들어 인간관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칼날이 예리한 것과 함부로 휘두르는 것은 다르다. 눈이 밝은 것과 매섭게 노려보는 것은 다르다. 분별이 있다는 것은 사람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제대로 대할 줄 안다는 것이다. 믿음은 주는 것이지만 확인은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분별입니다. 분별이야말로 나이 들어 갖추어야 할 가장 귀한 덕입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사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정약용은 76해를 살았습니다. 그 긴 생애 동안 그는 영광도 겪었고 추락도 겪었습니다. 조정에서 임금의 총애를 받던 때가 있었고 죄인의 몸으로 머나먼 유배지에서 홀로 밤을 지새던 때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곁을 스쳐갔고 그중 어떤 이는 끝까지 남았고 어떤 이는 중간에 떠났습니다. 말년에 정약용은 사람에 대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누가 믿을 만한가를 구분하는 눈을 갖추는 것이다. 이 눈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속아 보아야 알고 상처받아 보아야 깨닫습니다.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의 상처는 젊은이의 상처와 다릅니다. 젊은이는 상처받으면 분노하고 폭수를 꿈꾸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나이 든 사람은 상처받으면 성찰합니다. 왜 나는 저 사람을 믿었는가? 어디서부터 잘못 본 것인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성찰이 쌓이면 분별이 됩니다. 분별이 깊어지면 더 이상 쉽게 속지 않습니다. 상처가 지혜가 되고 아픔이 안목이 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경고했습니다. 분별이 지나치면 고독이 된다고. 누구도 믿지 않으면 배신당할 일은 없지만 진정한 관계도 가질 수 없습니다. 혼자서 안전하게 살 수는 있지만 혼자서는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피하는 것입니다. 성을 높이 쌓아 적을 막으면 친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분별하되 다치지 말고 조심하되 마음을 거두지 말라고 그는 당부했습니다. 상처받을 각오를 한 사람만이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각오가 무방비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려있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그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대들의 곁에 진짜 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내 사람인 것을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람이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잠들기 전에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내가 쓰러지면 이 사람이 나를 일으켜 줄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을까?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아도 이 사람은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대의 사람입니다. 정약용의 마지막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결국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한두 사람이면 충분하다. 100사람의 박수보다 한 사람의 진심이 낫다. 나이 들어 속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소중한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다. 믿음은 주는 것이지만 확인은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된 믿음만이 끝까지 남습니다. 그 믿음 하나면 됩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